선생님한테 물려보셨나요? 아, 네, 그럼요. 물려봤었죠. 저희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16년도부터 아쿠아리스트를 시작해서 올해 11월까지 이제 아쿠아리스트 생활을 이제 그만둔 이제 아쿠아리스트 고광범이라고 합니다. 아쿠아리스트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쿠아리스트란 아쿠아리움에 있는 해양 생물들에 대한 환경을 구축하고 고객님들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뒤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쿠아리스트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야지 아쿠아리스트가 될 수 있나요? 원래는 아쿠아리스트라는 직업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우연히 고등학교 때 아쿠아리움으로 견학을 가게 되는 일이 있었어서 거기서 처음 아쿠아리움이라는 걸 경험해보고 이 생물들은 대체 어디서 오고 어떻게 키워지는지가 갑자기 너무 궁금해져서 아마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 직업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그에 대한 학과도 진학을 하고 공부를 해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혹시 무슨 과 나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해양생명과학과라는 이제 학과를 나왔고요. 양식 생물들을 양식하는 방법을 배워보게 됩니다. 자격증만 취득해가지고 되는 경우나 아니면 고졸분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물론 가능하고요. 대신에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같은 거는 굉장히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경쟁 상대들보다 격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만 잘 준비해서 본인 스스로 보완을 잘 하신다면 아마 면접자분들도 좋게 보는 분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또 많이 지원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파고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쿠아리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전문직에 가깝고 좀 희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정확히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회사마다 다 정해진 그쵸. 금액이 있고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다라고 또 추정하기가 조금 힘들고 이건 알아주세요. 돈을 보고 이 직업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생물이 좋아서 생물을 공부하고 싶어서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 네,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요. 아직은 돈을 보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광범 씨가 아쿠아리움에서 담당하는 물고기 어류 종류가 어떤 거였을까요? 아마존에 있는 대형 어류도 관리를 해봤고요. 바다에 사는 해수어, 열대어들, 상어, 가오리, 거북이, 수달, 펭귄, 물범까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것저것 많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같은 아쿠아리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광범 씨가 잠수하는 거를 되게 여러 번 봤어요. 하루에 잠수를 많으면 몇 번까지 하시나요? 정해진 잠수 횟수는 없습니다. 생물들이 물속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저희가 물속에 들어가서 청소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공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하면 평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하면은 출근해서부터 퇴근하고 아니면 그 이후까지도 잠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수를 하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물 밖에서 보고 해결할 수 있는 경우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생물은 물 속에 있기 때문에 청소든 생물 상태 점검이든 아니면 물 속에 장치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면들이 아무래도 많은 이유를 차지하지 않을까. 물고기들도 좀 예민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네. 피라냐? 이런 애들은 식인어종이잖아요. 걔네가 막 공격을 하거나 물거나 이러진 않나요? 물론 공격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피라냐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공격적인 성향을 띠진 않습니다. 항상 저희가 배부르게 해놓기 때문에 항상 먹이를 줘야 돼요. 배고프면 큰일 나겠네? 배고프면 자기네들끼리도 먹는 경우가 생겨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매일 먹이를 주고 독성을 가진 물고기도 있을 거고 상어처럼 공격성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을 대비해서 보호 장비를 끼고 간다든가 잠수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하고 들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사전 조치를 먼저 예후에 끝낸 후에 이제 들어가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물고기가 다 똑같아 보인단 말이죠? 우리 눈에는? 이게 아쿠아리스트의 눈에서 보면은 얘는 뭐 이렇게 구분이 딱 가나요? 그렇죠. 보통 파트로 나눠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웬만한 아쿠아리움들이. 그래서 해수어 파트, 담수어 파트, 아니면 포유류 파트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가 되고 더 세분화가 될 건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신입분들이 오시면 그 파트에 있는 생물들에 대한 리스트를 주고 그거에 대한 공부를 먼저 시키게 됩니다. 그 친구들에 대한 생태나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 친구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육했던 이제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게 정상적이긴 합니다. 먹이나 사료가 다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이런 것들도 다 처음에 들어가면 교육을 해주는
그렇죠. 뭐 한순간에 다 외우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뭐 이제 먹이 준비를 하면서 이 먹이는 어떤 친구들한테 들어갈 건데 이 친구들은 입 사이즈가 크고 아니면 작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도 이 친구는 뭐 이 먹이를 먹지만 뭐 사료만 먹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다양하게 먹이려고 저희는 노력을 해요. 사람도 한 음식만 먹게 되면 질리기도 하고 영양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먹이가 들어가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알려주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파트가 있을까요? 제가 좀 꺼려했던 것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정이 들면 또 안 되거든요. 저희 직업은. 이 친구들은 아, 얘는 내 새끼야 이러면서 계속 그러다 보면은 안 좋은 상황이 뭐 만약에 벌어진다고 하면 포유류는 더 크게 오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도 많이 올 거고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최대한 정을 안 주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포유류 쪽에 아무래도 조금 더 정이 많이 가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담당하고 싶은 동물이 특별히 있나요? 아니면 이건 진짜 하기 싫다 이런 거? 아마 개개인별로 다 있을 거예요. 뭐 본인이 좋아하는 개체가 분명 있을 거고 싫어하는 개체도 있을 건데 저희는 회의를 통해서 이 생물을 전시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겠죠. 근데 뭐 대신에 싫다고 해서 저희가 손을 놓고 뭐 조금 거리를 둔다거나 얘보다 얘한테 정을 더 안 준다든가 뭐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도 다 똑같이 애정을 쏟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상어 있는 수조에 자주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그 수조에 들어가면 기분이 어떠세요?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안전불감증이 있어가지고 무서운 게 별로 없이 들어가서 그냥 막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주변에서 오히려 조금 만류시키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뭐 공격을 하거나 무는 경우는 없나요? 다른 직원분들이라도 한 번도?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생물들이 먼저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무언가의 위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나 놀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거의 많고요. 그거를 대처를 잘 하는 게 이제 물속에 있는 아쿠아리스트들의 숙지 사항입니다. 광범 씨는 상어한테 물려보셨나요? 아, 네, 그럼요. 물려봤었죠. 어쩌다가? 그때는 저도 굉장히 이 일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불감증이 있었던 아이라서 멋모르고 만졌다가 네, 그 친구를 좀 화나게 하는 일이 생겼었는지 그 친구가 손을 덥석 물었어가지고 아마 여기 흉터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네, 보이네. 이렇게 보여요, 해서 보여요. 여기서도 뭐 이렇게 있고 아, 그러네. 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기견 보호소를 갔다 왔거든요. 강아지들도 자기끼리 싸워서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물고기들도 그렇게 자기들끼리 다투는 경우들이 많을까요? 아, 네, 그럼요. 자기만의 영역이라는 게 다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침범하는 개체들은 같은 종이라도 본인의 영역을 침해한다고 생각을 해서 서로 막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말리러 잠수하고 말리게 되면 그것조차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보통은 환경을 바꿔줘요. 그 친구들의 집을 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조형물을 넣어준다든가 서식지를 조금 다른 곳으로 위치를 바꿔준다든가 밥을 좀 많이 준다든가 그 친구들의 활동량을 좀 줄여주는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을 보면 좀 징그럽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혹시 아쿠아리스트의 시각에서 보는 물고기는 어떨지? 다이빙을 해서 물속에서 돌아다니는 친구들을 봤을 때 징그럽다고 생각이 됐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마인드가 바뀌는 경우가 좀 많이 보였었어요. 풍경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좀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 좀 매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계속 징그럽다고 느껴지는 분들이면은 이 일을 오래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일하면서 좀 특별한 경험이나 재밌던 일 같은 게 있을까요? 첫 포유류로 이제 물범을 이제 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는데 마지막 근무 날에 전체적으로 아쿠아리움에서 이제 한 바퀴 둘러보면서 이제 그 아쿠아리움에 물범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포유류가. 그 친구랑 이제 정이 좀 쌓였던 터라 그 친구랑 마지막 인사를 하고 뒤돌아가는데 뒤가 뭔가 쌓여서 딱 뒤돌아봤더니 그 친구가 계속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 수조 안에서. 그 친구 앞에서 한 30분 동안 그냥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다가 뒤로 올라가서 그 친구를 끌어안고 울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퇴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걔도 알았나 보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다 약간 이런 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마음이 찢어지네요. 그런 걸 보면. 그쵸. 그 친구를 지금 가도 다시 저를 알아볼까 궁금하긴 한데 작년까지는 알아봤던 것 같아요. 혹시 잠수하면서 위험했던 일이나 그런 건 따로 없었나요? 물속에서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위험해요. 무거운 조형물을 옮겨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수조를 완전히 개편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물속에 작업물을 들고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도 있고 물속에서는 무거운 줄 몰랐는데 물 밖에 나오면은 그 무게를 고스란히 받아야 되니까 전혀 체감하지 못했던 게 이제 올라와서 모든 게 한꺼번에 피로 누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 밖에 나왔을 때 굉장히 어지럼증이 많이 호소가 됩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을 하고 나와서도 이제 자기의 몸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죠.
그 광범 씨도 막 쓰러졌거나 이런 위험한 순간이 있었나요? 대형 물고기로 옮기다가 뭐 갈비뼈에 금이 간 적도 있었고요. 아, 손가락이 뼈가 금이 가거나 뭐 그런 경우도 많았고, 물속에서 물고기한테 맞고 순간적으로 기절한 적도 있었고요. 아 맞아요? 그 친구들 꼬리힘이 굉장히 세니까 꼬리에 얼굴을 맞으면 날아가면서 순간적으로 기억을 잃어요. 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뭐 이래저래 굉장히 에피소드는 많습니다. 아쿠아리스트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지. 예전에 비해서 아쿠아리스트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 일이 힘든 것도 알고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건지, 아니면 이 일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일 정말 재밌고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생물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거든요. 배관 작업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군대. 거의 군대 맘먹습니다. 군대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도 많이 써야 되고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내가 뿌듯함으로 돌아오는 것도 많고, 이 일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굉장히 많아지고, 젊었을 때 한 번쯤은 해도 굉장히 좋을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쿠아리스트의 생활을 막을 내리셨잖아요. 네. 20대 모든 날을 아쿠아리스트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까지 나 자신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20대를 아쿠아리스트로 마무리한 광범아, 얼만큼 노력했는지 너 스스로도 잘 알 거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잘 알 거고, 근데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이제 그만두는 만큼 앞으로 이제 후배들한테 좋은 조언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남은 일 더 열심히 하면서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길 응원할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